네, 한명숙 전 대표 사퇴 이후에 당을 이끌어갈 임시 지도부 구성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던 민주통합당이 문성근 대표 대행을 중심으로 당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4일에 선출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 문성근 대표가 당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 당을 이끌 주요 당직자 인선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비록 한 20여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얼굴로 총선 후유증 수습에 나선 문성근 대표를 3부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성근입니다. 예. 네. 인터뷰 요청이 꽤 여러 군데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아니, 뭐가 이렇게 합의가 되고 정돈되고, 이러고 나서 말씀드려요. 지금 논의 과정을 자꾸 일일이 얘기해봐야, 그렇게만 하니까, 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 결정된 것은 그러니까, 20여일 뒤에, 5월 4일에 그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문성근 대표 대행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일단 그 원내대표 선출, 그 다음에 임시전당대회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총선 과정까지는 이제 당료들이 다 당직자들이 있었는데 총선까지 하면서 다 이렇게 정리됐다 그럴까요? 자기들. 그랬기 때문에 그걸 재구성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선 분석이죠. 그건 이제 정책연구원과 함께 총선 분석을 하고 왜 우리가 의회 권력을 교체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총선 분석 이제 부정선거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있고, 그렇죠. 총선 분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분석들이 이미 다 나왔는데요. 따로 더 분석해서 밝혀낼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물론 여러 가지 분석에 의미 있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면접 조사를 통해 상당수를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감각이랄까? 통찰로 분석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한 거죠.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도 선출해야 되고 그렇죠.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선을 이끌어왔던 지도부 사람들은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논의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컨대 지도부 전체가 모두 다 그래야 되는지 여부 이거는 좀 판단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한 대표께서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다른 분들도 책임지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질서 정연하게 진행해야지 이렇게 몽땅 다 책임지고 물러나면 이 당헌당규상 법통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 논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정도 걸리고 이제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던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 이른바 친노냐 비노냐 하는 문제들이 당내에서 많이 부딪혔다고들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갈라치자는 얘기인데 그런 구분이 도대체가 의미가 있는 건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친노를 어느 범주까지 친노로 할 거냐. 그러면 제 경우는 그야말로 저희 가정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 동안 전 민주진영과 이 일을 같이 해왔는데 그럼 당신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무슨 그런 구분이 가능하겠어요?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한 구분이고 개인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또 특히나 이제 전반기 김대중 대통령 국내정부 운영 경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당신께서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세월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은퇴를 하신 부분도 많이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동하는 분들 중에는 참여정부 때 일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정도의 차이지. 예.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그러니까 온당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 굳이 과거로 올라가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부터 뭐 따지고 보면 그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른바 친노냐 비노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열린우리당 쪽이냐 구민주당 쪽이냐 등등으로 해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얘기가 됐고 이번에도 뭐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당위론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후자는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 실제로 구분이 불가능한데 예. 그거를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를테면 언론도 갈라쳐서 이게 뭐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붙고 이러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기사거리로.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합을 주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대통합을 하고 같이 가자. 예. 그렇다면 같이 가자는 지향점을 가지면 그 구분이 서로에게 예. 그 구분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 구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더욱더 갈라치려고 하자 보면 예. 그야말로 융합이 자꾸 져야 되고 방해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양쪽에 그러한 뭐랄까요 갈등 혹은 입장차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한 20여일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짧은 시일 동안에 대표 대행이 서고 당직자들도 구성이 됐다. 다른 당직자들 예를 들면 사무총장의 윤호중 당선자라든가 네. 서영교 당선자는 홍보위원장이 됐다고 하고요. 비서실장의 최민희 당선자 등등의 사람들도 결국은 20여일밖에는 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당연히 20일밖에 안 되지만 예. 다른 당직자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다 이 검증받고 다 최고위원회에서 다 동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에서 능력 있는 분들 찾을 때 예. 뭐 같이 일하시게 되면 같이 일하시게 되겠죠. 예.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지도부를 만들 때에 예. 대선 후보와 당권 후보를 분리하는 현재의 규정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한명숙 전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의 리더십을 많이들 비교를 했는데 네. 결국 대선 주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비교의 핵심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고민들이 당에는 없나요? 있죠. 저는 지난번 1월 15일 지도부 선출할 때 그거를 놓친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한나라당 경우에 워낙에 그쪽은 정말 괴이하게 1인 독재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권 대권 분리를 깼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그것까지 제가 주장을 했다가는 통합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예. 실제로는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관철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관철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십니까? 일단 보수 진영은 자신들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다 1인제에 모여들잖아요. 예. 우리 경우에는 실제로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구조기 때문에 예. 대권이 있고 당권이 있다 그러면 나뉘어지면 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니까 그걸 뭉쳐내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말씀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요번에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게 집단 지도 체제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 이거 예. 이런 식으로 합의제로 가지고는
정말 하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화두로 걸고 싶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더 따져보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내 대선 주자는 문재인 상임 고문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른바 이제 비노에서 보자면 한 사람한테 당권과 대권 후보를 다 줄 경우에, 네. 역시 그것도 결코 좋은 그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그거는 2월 달에는 총선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 분점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 대선까지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는 물론 생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권 대권 합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성근 대표 대행의 생각은 아무튼 그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합치는 게 더 낫고 효과적이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분리한다 하더라도 그 단일성 집단제라고 그럴까요? 예.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예.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예. 네네. 혹시 그때 전당대회도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첫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통합에 나섰던 분들. 예. 그러니까 그 시민통합당의 그 조직, 그 안에서 지난번에 저에게 이제 출마를 권유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그건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저는 일단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예. 대략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실 거다 예상되거든요. 예. 그 시민 참여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선출한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 교수님과 그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예.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비과학적이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러니까 후보 네. 당시였죠. 네. 정몽준 후보와 한 차례 그 토론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인가요? 그 여론조사 회사에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를 이루었는데, 네. 만일에 그것이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왜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예. 지금은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상되는데 또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게 맞느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통합당도 예상하는 거고 안철수 교수께서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통합당이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갖고 있는데, 예. 그 국민참여 경선에 민주통합당이라는 당세가 영향 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온당한 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안철수 교수께서 그 경선에 참여하시는 것, 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종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안철수 원장의 영입을 반대하는 것이 친노 쪽이 아니냐.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친노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교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직까지. 예. 그게 중요하긴 하죠. 예. 예,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예. 가만히 계신 분한테 서로 가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입당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민주통합당의 당적을 갖고 당내 경선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겠고요. 예. 또는 그냥 당을 하나 만드시고, 예. 그 다음에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그 가설 정당의 후보들만 입당을 해서, 예. 그래서 국민참여 경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굳이 입당을 하신다든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예. 네.
뭐 당내 역학구도라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나서고 있는 대선 주자의 면면 때문에 아마 이종걸 의원은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친노라고 정확하게 적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이런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글쎄 저는 그거 왜 반대할까요? 어차피 한나라당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서울시장 선거에도 기여를 하셨고, 예. 이번에도 투표 참여 독려를 하셨고, 예. 그야말로 넓은 의미의 동지로서 손잡고 가야죠. 예. 예, 예. 이종걸 의원은 당내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대표 대행이었습니다.